주희대 대법원장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 세종과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발언한 건데요. 세종대왕은 법을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안 썼다. 법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세종대왕은 그렇게 안 썼다. 작심 발언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이 해명도 냈는데요. 반박도 냈는데요. 함께 보시죠.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 사과하라. 민주당 입장 냈고요. 대법원은 아닌데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학술 행사 대법원장 발언인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우려다 라며 반박했습니다. 자, 이거 논란적인 장면인데 우리 두 분의 의원님께도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그냥 대법원장은 세종 포럼에 가서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우리 민초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썼다라는 팩트를 얘기한 건데 민주당이 찔렸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2번, 작정했어. 대법원장이 지금 탁 정부 여당을 겨누고 했다. 1, 2번 중에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1번 플러스 2번인데요. 1번 플러스 2번. 왜냐면 난 다. 학술 행사는 오래전부터 준비했겠죠. 네.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세종국제학술대회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뭐 인사말도 준비를 했을 거고 근데 시점이 참 공교로운 거 아닙니까? 시점이 공교롭다. 예, 듣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지금 이 정부 대통령을 향한 발언 아니냐.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한번 해보자는 거냐. 네. 지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준비는 했지만 시점이 참 공교로워서 저는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렇게 네네. 저는 들렸어요. 물론 이 청문회 전의 발언이에요, 이거는. 예, 전에 청문회하겠다는 발언인데. 발언 전이에요. 그래서 해보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월요일인가요? 그 대법원장 입장 표명을 할 때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입장문만 내고 말았잖아요. 입장문만. 네네. 그런데 대법원장은 직접 그 앞에 설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다는 거죠. 그런 거여서 저는 좀 작정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조금은 읽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그 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뭐냐 세종대왕의 이걸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세상 그런 희한한 방식으로 소위 직전 왕에 대해서 왕을 탈옥시킨 그 개별 재판부에 대해서 왜 묵인하고 침묵했는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저희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고요. 특히 이제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단순히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 건뿐만이 아니라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 온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정말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라고 분노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딱히 기억나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구속 취소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질타했다는 얘기 없어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 없고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놓고 불신이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로 잡아야 되고 사법부에서 조금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자정작용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작정한 발언이다라는 생각, 이게 그렇게 해석하도록 만들었다고 네. 보고요. 이제 청문회나 또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사인회동설 관련해 가지고 그 법원 내부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 파기환 선건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해야 될 것 같다라든지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도 조금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사그라져 들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여당이 좀 실책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실책이냐 여당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 또 할 말은 한다 이런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저는 이거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 플러스 해보자는 거냐 합쳐진 건데 후자 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둡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요. 저는 정말 세종대왕이 살아서 통치할 때도 백성들을 아끼시더니 죽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셔서 이렇게 딱 맞는 시기에 세종대왕 포럼이 열려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참으로 감사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국회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동상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이렇게 빈칸으로 있어요.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는 홀 입구에. 그래서 존경할 만한 의회주의자를 이제 만들어야지 거기에 이제 동상 만들어서 네.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 두 분은 정말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는 계단 입구에 딱 놓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그 정도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기도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출퇴근하고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늘 이 두 분의 마음을 새기자는 뜻으로 딱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뜻을 새기는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대법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부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역시 품격이 있으시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왜 정면 대응 안 하냐, 뭐 당신의 입이 없냐 이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하셨어요. 그런데 딱 세종대왕 포럼에서 본인이 해야 될 말을 품격 있게 하면서 정면 충돌은 피하고 해야 될 말은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법사위원회가 배워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이 고매하게 이 법조계에 머무셨던 분들이 이 정도 하면 진짜 막 사표 던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 그 발언을 보면 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구나. 꼿꼿하게 끝까지 자리를 잘 지키겠구나. 그런 믿음을 주는 장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귀에 들어왔던 장면이 뭐냐면 형사 절차 기록이라든지 고문 제한이라든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세 제도를 개혁해 백성 부담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절차적인 거를 무시하고 그리고 민생을 무시하고 또 조세 제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 정치권에게 이런 구체적인 제도까지 짚으면서 메시지를 주지 않나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1444년 당시 세종께서는 공법을 시행해서 이 서민들의 조세 부담을 던 바 있습니다.